조업 장소를 향해 가는 사이 밀린 설거지에 나선 중국 선원. 선장까지 배식구는 모두 6인데 중국인이 3명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선원 2사람 몫이 클 수밖에 없다. 출항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기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일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배 타고 나갈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네. 그래도 이제 배를 오래 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에 있는 것보다는 바다에 나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녁 7시. 고스란한 밥 냄새가 진동한다. 상도 없이 갑판 위에 그대로 반찬을 차리고 대접에 갓진 밥을 담아내면 저녁상은 완성된다. 이런 허드렛 일이 중국 선원들의 몫이다. 밥 담당이에요, 밥? 밥.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뭐냐? 여기 온 지 2년? 2년. 식사 시간만큼은 선장도 잠시 키를 놓는다. 배 식구가 모두 둘러앉은 단란한 저녁상. 영양 만점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로 가장 먼저 손이 간다. 맨바닥에 상을 차리다 보니 쭈그리고 앉아 먹는 자세가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겐 일상일 뿐이다. 돼지머리 그러든지 알아서야 가게 있지 그냥 가지고 왔어. 식사가 끝날 무렵 선장이 돼지 머리고기 얘기를 꺼낸다. 선원들을 주려고 통째 가져온 것이다.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선장은 이렇게 선원들에 대한 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내심 기분이 좋은 최 씨가 자청에서 고기를 미리 삶아둔다.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냥 막 해먹어요. 음식도 하시고. 네, 기갑방도 보고 막 기분 잡고 막 그래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배로 10시간을 달려온 인천 인근 해상. 선원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홍어 조업은 미리 투망을 하고 이전 출항 때 뿌려둔 장소로 이동해 준학을 걷어들이는 방식이다. 고심하던 선장이 투망 위치를 정한 모양이다. 지시가 떨어지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원. 먼저 다음 조업 때 알아차릴 수 있게 부표를 던진다. 비로소 투낙을 펼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밭을 던지고 이내 준학을 풀기 시작한다. 한 바구니당 낚싯줄 길이는 무려 100m. 엉키지 않도록 투낙하는 게 관건인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배를 탄 지 1, 2년밖에 안 된 중국 선원들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한다. 주로 뒷정리를 하거나 다음 투낙을 위해 준비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 그것만으로도 일손이 달리는 배 위에선 큰 힘이 된다. 홍어잡이만 20년째인 두 사람. 오래 호흡을 맞춰온 덕분에 투낙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마음들이 맞으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실수 안 하고 한 사람이 실수하면은 대형 사고가 나요. 많이 다치고. 투낙 작업은 바늘에 찔릴 위험이 크다. 이 칼을 이제 요거 한요 정도만 돼요. 그냥 확 찍히니까 낚시 날라고. 빠른 속도의 바늘이 한순간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
예전에는 손으로 하던 걸 그나마 위험이 준 것은 칼처럼 생긴 도구 덕분이다. 빈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낚시를 바다에 나갈 수 있게 이게 뜨는 거죠.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들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나가니까. 여기 손목에 네. 거는 거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깠다 가면은 낚시가 걸고 들어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빠져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여기서 이제 잡는 거죠. 손을 하도 싶으니까 여기 왜 네? 아니 손을 이렇게 하도 이렇게 잡으니까 네. 여기만 하얘. 아, 그러네요. 손때만큼 세월도 흘렀을 것이다. 굳이 위험한 추락 방식을 고집하는 건 그래야 고기 맛이 좋다는 믿음 때문이다. 홍어는 깊은 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주낙에는 쇠붙이나 돌을 매달아둔다. 미끼 없이 투낙하는 것도 특징이다. 숫자 7 모양의 바늘은 홍어의 몸 한 구석에 찔리면 꼼짝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겨우 한 지점의 투낙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낚시를 들이우고 다른 데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고대에 가면 와서 요거 투망하고 이제 밀어가갖고 저 밑에 가서 또 저번에 있는 거 뽑아요. 이렇게 들이워진 거는 그럼 언제쯤에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한 3, 4일 되면 그거요. 3, 4일 후에? 네.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사이 선원들은 휴식을 취한다. 조업할 때면 항상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새삼 고마워. 손실로 간 선원이 단감을 권한다. 배멀미에 지친 제작진에 대한 배려였다. 허기진 그도 한입 베어문다. 대기 시간은 잊었던 피로가 밀려든다. 시간은 벌써 새벽 4시경. 조업 지점이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다시 몸을 움직인다. 창고에서 주낙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배 뒤쪽으로 옮긴다. 줄이 엉키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운 손길이다. 투낙은 배가 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만과 달리 선 위에서 한다. 일이 시작되자 피곤해하던 선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다. 한 줄에 20바퀴 바퀴수로 이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줄에 이제 20바퀴씩 그 거리가 있으니까 거의 뭐 보통 뭐 이게 하나에 100m씩 된다더라고요. 한 바퀴에 100m씩 나오면은 그 20바퀴면은 한 1마일. 한 지점당 20바구니의 주낙을 투낙하고 이동을 하는 시기다. 총 700바구니를 챙겨왔으니 35차례나 반복해야 한다는 결론. 강산이 2번 변한 세월 동안 배를 탄 홍씨도 힘이 드는 모양이다. 드세요? 그죠.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나와서 바다 나와서 작업을 할 때 어떤 게 힘드세요? 제일 힘든 거는 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한다는 게 좀 힘들죠. 위험한 작업보다 잠 못 자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건 사실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베테랑 선원이라고 해도 위험한 낚싯바늘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생리작. 바로 밀려드는 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최 씨가 그 실수를 하고 말았다. 20년 투망질로 잔뼈가 굵은 그의 손에 상처가 난다. 베테랑이신데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하시나 보네. 네. 아, 낚시가 갑자기 막 툭 쳐나와요. 모르는 데서. 그래갖고 막 이런 생각을 그래 걸린다고. 그래서 다쳐야지. 몇 달 전 악몽이 떠오른 순간이었다. 네. 왜 다치신 거예요? 다치고 막
하면 이빨 잘 안 하니까 이게 치아가 빠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처음에 부딪혀갖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하려다가 이제 오장 끝나면 해야 돼요. 오장 끝나면. 저번에 막 선장이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안 하고 말았어요. 한순간 방심으로 아렌이 4개가 나가는 사고를 겪은 최씨.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본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아차 싶으면은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뭐 손 이렇게 찔리는 거는 예사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뭐 대형 사고가 날 때는 뭐 사람이 물에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0만 원을 손에 쥐인다. 아유,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 물가는 잔뜩 올라오네. 이런 속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이거 고생길이고. 어떤 때는 꼭 이걸 해야 먹고 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때는 바다 나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동이 터오는 시간. 팍팍한 현실에도 웃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다 때문이다. 천상어부인 그들이 다시 바다를 마주하고 산다. 밤을 꼬박 세운 중년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패기마저 느껴진다. 어느덧 빈 바구니가 꽤 쌓였다. 지칠 법도 한데 선원들은 별 흐트러짐이 없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외려 더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때쯤 안 힘드세요? 힘들어도 해야지 뭐 어떡해요. 힘들어도 막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이거. 그리고 이제 물개 잡으면 물개 놓치면 못 나요. 또 이동이 시작된다. 중국 선원들은 체력이 다 바닥이 난 모양이다. 나이로는 큰 형님뻘인 홍씨도 지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워 보인다. 많이 지치셨나 봐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지치고. 엉덩이 붙이기가 무섭게 선장의 호출이다. 무슨 일인지 화가 난 모양이다. 최 씨도 불이 나게 뛰어온다. 선원들이 달라붙어 둔하게 쓰일 밧줄을 풀기 시작하는다. 저는 보다시피 이렇게 딱 깔아야 되거든요. 네. 앞봉치게. 이래 해놔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많이 뭉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걸 미리 알고 이걸 이제 앞에서 하게끔 한 거죠. 군말이 없는 그가 호출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나 피로와 잠이 몰려드는 시간. 선장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다. 선장의 선견 지명 덕분에 이날 투낙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장장 700바구니 투낙은 12시간 동안 몸을 움직인 결과다. 거리가 지금보다 적더라도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나 먹고 살고 하는 거죠. 혼자 갔으면 이거 고생하겠어요. 육지 나가서 편히 살기. 가족이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사투를 견디는 이유였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선실로 향한다. 지금은 오직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비좁은 공간도 문제될 게 없다. 눕자마자 곧바로 잠에 빠져든 선원들. 그렇게 그들의 고단한 하루가 흘러간다. 저녁 8시. 4시간 만에 다시 갑판에 모인 선원들.
이번엔 양망 작업을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채 잠에서 덜 깬 피곤한 얼굴들이다. 가까스로 잠을 물리치고 정신을 차리는 선원들. 지난 조업에서 투낙한 준학을 찾아가는데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부표 찾아요. 아, 부표요? 네. 부표 가까이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칠흑 같은 바다에서 홍어를 찾아가는 홍련. 선원들은 각자 위치로 흩어져 양망을 준비한다. 선장은 준비 상황을 체크한다. 근데 각자 다 맡은 업무가 딱딱딱 있나 봐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각자 위치를 쏙 샀어요. 어떤 업무 맡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고 각자 아무나 어딜 가든 다 해야 되고. 조업 장소에 가까워졌다는 경보음이다. 한 사람이 힘들면 또 교대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선원이 먼저 부표를 찾은 모양이다. 홍 씨가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낸다. 잘 보이지 않는 부표를 용태도 잘 찾아낸다. 먼저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부표를 건지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된다. 부표를 따라 긴 줄이 올라오는데 이때만큼은 선원들이 한 몸이 돼야 한다. 밧줄을 자동 양망기에 걸어야 하는데 호흡이 맞지 않으면 불이 엉켜 낭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손발을 맞춘 덕분에 준학이 술술 올라오고 있다. 지금은 홍어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라 내심 기대가 된다. 흑산도가 홍어로 유명해진 건 심해 사는 홍어의 서식 조건에 알맞기 때문이다. 기대가 컸던 걸까. 내내 빈 준학만 올라오더니 뭔가 걸렸나 싶어 끌어올려 보니 쓰레기다. 이럴 때면 자연스레 허탈함이 밀려들 수밖에 없다. 벌써 새벽 12시. 홍어는 아직 소식이 없다. 네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양망을 했지만 여전히 빈손이다. 언제까지 빈 그물을 쳐다봐야 할까? 그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홍어가 달려올라왔다. 이들에게 홍어만한 피로회복제가 또 있을까? 금세 가판 위에 활기가 돈다. 흑산도 홍어는 알을 낳기 위해 영양을 잘 섭취한 상태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찰지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첫 수확에 신바람이 나서 양망을 해보는데 연달아 올라오는 건 아귀들 뿐이다. 투낙해놓은 준학에는 아귀나 상어 같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종들이 함께 달려올라온다. 하지만 아귀는 값을 얼마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하룻밤에 보통 10마리 정도는 잡히는데 조업 6시간째 홍어 한 마리가 전부다. 거기 전혀 없는 거라고. 흉어 중에 이런 흉어가 또 있을까? 선원들도 전에 없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 때가 배 위에선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형편없는 수확량 탓에 힘이 빠진다. 설상가상으로 준하게 닻이 걸렸다. 자칫 스크류에 감겼다가는 바다에 갇히고 말 위기세. 힘을 모은 끝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더욱 씁쓸해진 마음으로 홍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선원. 간만에 뭔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홍어가 아닌 아귀다. 홍어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새벽 3시. 조업 7시간 동안 고작 홍어 2마리와 아귀 몇 마리가 수확의 전부다. 심란하기 짝이 없는 선원들의 속을 또 한 번 긁어놓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커다란 회초던. 근데 그럼 택 돌아가잖아. 간만에 홍어인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쓰레기다. 꼭 홍어처럼 생긴 모양에 모두들 속은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선원들은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눈치다. 전날에 넘쳤던 패기는 찾아볼 수 없고 이미 지쳐버린 표정이다. 너무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네, 없어요. 이렇게 안 잡힐 때 기분 어떠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데 안 잡혀요. 그래도 몇 마리씩 올라오는데 여기가 없네요, 없어. 네, 호탈해요. 재미도 없고, 예? 예. 새벽 5시. 9시간 동안 쉼없이 계속해온 양망 작업은 그제서야 끝이 난다. 평소 같았으면 12시간 넘게 했을 조업을 워낙 소득이 없다 보니 그나마 조금 일찍 마친 것이다. 뒷정리를 하고 나니 벌써 6시가 가까워 온다. 파김치가 된 상태로 선실로 향한 선원들. 이들에게 주어진 수면 시간은 평균 3시간이 고작이다. 셋째 날도 어김없다. 오전 10시경 기상을 알린다. 선장 역시 잠을 못 자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어쩐지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 중국 어선이 눈에 띄자 그는 키를 돌린다. 최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해경이 숨지는 사고가 생겼을 만큼 서해는 지금 전쟁터다. 그물을 투망을 해가지고 전부 싹 끄서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하다예요. 하다예요. 예, 많은 편이죠. 그런 경우. 그 중국 배들 보면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깝깝할 일이죠. 언체 배 숫자가 많다, 중국 배들이 많다 보니까 단속 자체가 힘들어져요. 단속 자체. 우리 경비정은 적은데 그놈들은 숫자가 많고. 그게 문제죠. 그게 제일 문제고. 중국 어선을 피해 배가 이동하는 사이 덕분에 선원들은 조금 더 잘 수 있었다. 그나마 쌓인 피로를 던 기분이다. 늦가을이지만 밤바다는 꽤 쌀쌀한 기운이 감돈다. 옷을 여러 개 껴입었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지런한 최씨는 그새 숫돌에 칼을 갈고 있다. 대체 칼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 이게 나중에 막 쓰레기 올라와요. 쓰레기 잘라줄 때 막 그물 같은 거 올라오고 막 쓰레기 문양 올라와요. 어제의 형편없는 어획량을 만회해 보려는 듯 기운을 차리는 선원. 오늘은 얼마 안가 홍어가 올라왔다. 시작이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홍 씨는 고기를 잡고도 여느 때 같지 않게 실망한 표정이다. 딱 물속에 있을 때 크게 보이거든요, 물속에는. 근데 막상 올라와서 보면 조그마니까 서운하고 그래. 이번엔 상어가 걸려들었다. 홍어처럼 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종 잡히곤 한다. 양망을 하던 홍 씨의 눈길을 잡아끈 무언가가 있다. 쉽게 보기 힘든 은빛 멸치대가 바다를 수놓은 것이다. 시작과 달리 이날 역시 텅 빈 추락이 이어진다. 이제나 저제나 홍어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선원들의 마음은 굴뚝 같다. 최 씨에게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온다. 거의 없어. 어획량 감소에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까지 가세해 홍어잡이 어선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새까맣게 타는 선원들의 속을 더욱 쓰리게 하는 것. 바다에 버려진 무차별적인 쓰레기들. 연이은 쓰레기 행렬에 쉴 틈조차 없다. 출항 첫째 날의 실적도 전날과 다를 바 없다. 작은 홍어 2마리를 잡는 동안 가판이는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다. 네.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많아요, 많아.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선장일 것이다. 이 와중에 물 호스마저 터져 난장판된 가판. 경험 많은 최 씨가 재빨리 수습에 나선다. 구멍이 커지면 그나마 손 쓸 수도 없다. 선으로 이렇게 묶으면 좀 나름대로 수선이 되는 건가요? 네, 이기가 보는 거예요. 갈아야죠, 그냥. 귀향 때까지만 버텨주길 바라는 심정. 그 사이 배는 새로운 조업 지점에 다다랐다. 부표를 건지고 줄이 엉키지 않도록 양만기에 거는 순간은 선원 전원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준하게는 홍어가 많이 걸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있는 힘껏 양망을 시작한다.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위기 상황. 준하게 걸린 건 끝을 알 수 없는 긴 그물이다. 오늘은 아무래도 일진이 사나운 날이라고밖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선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물은 다름 아닌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저인망 어선이 버리고 간 것이었다. 보통 출항 때라면 30마리쯤은 너끈히 잡았을 시간. 가뭄에 콩나듯 홍어 한 마리가 올라왔다. 오랜만에 선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잠깐만. 왜? 연이어 달려온 홍어 한 마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사실 이 정도면 별로 좋은 값을 쳐주지도 않는다. 홍어는 8kg 이상의 암컷을 최상품으로 치는데 3, 4kg이나 될까한 수컷이다. 작년에 그 홍어 수확량에 비하면 어떠세요? 올해 적어요. 정말요? 네,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 한 어느 정도로 줄었나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네. 아침 7시 11시간가량 뜬 눈으로 조업을 한 것이다.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선장이 선원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 뭔 김치든? 이거요? 여기 요만한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열무김치. 그건가 봐요. 특별히 공수해온 머릿고기도 준비한다. 여기 묵이 돼버렸어요. 약간 뒤에. 그래도 영양식인 것만은 분명하다. 밥까지 담아내면 상차리기는 끝이 나고 맨바닥에 둘러앉으면 그만이다. 늘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다 보니 오래된 밑반찬들이 전부다. 예상대로 돼지고기로 가장 많은 젓가락이 향했다. 뱃사람이란 열량 보충을 위해 고기를 자주 먹는 편이다. 라면 깻잎이란 거 마늘장아찌 좀 사야겠어, 마늘.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김치는 한번 올려 나머지는 여기서 장도를 해야 돼. 밤을 새고 먹는 밥이 잘 넘어갈까마는 식구가 있으니 또 먹게 된다. 육개선 밥 이렇게 안 먹어요. 공깃밥을 똥 먹고 말이지.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배 타시면? 네. 여럿이 먹으니까 다 먹는다. 육개선 요거 반밖에 안 먹어요. 한 끼. 출항 넷째 날 저녁 7시.
형편없는 어획량에도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 조업은 계속된다. 농사꾼이 흉년이라고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간만에 제법 실한 놈이 걸려들 홍씨는 신바람이 난다. 홍어는 남도 지방에서는 잔칫날 빠질 수 없는 귀한 생선인데 삭혔을 때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삭혀 먹는 흑산도 홍어의 전통은 선조들이 육지에 내다 팔 때 유독 상해도 먹고 탈이 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획량 감소로 이젠 풍년호를 포함해 한 9척의 홍어잡이 어선이 어렵게 그 명맥을 잇고 있다. 깔구리야 깔구리. 깔구리지. 갈고리가 떨어질 뻔해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 선원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기서 이거 해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는 이제 지금 행동으로 지키고 가요 막 손질해갖고. 손짓 발짓을 동원해야만 간신히 알아들으니 답답함이 앞선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론 타국까지 돈 벌러 온 그들이 안쓰럽다. 사는데 보면 어떤 생각이 우리나라 옛날 생각나죠 옛날. 예? 우리나라 막 돈 없을 때 막 사우디 가고 돈 벌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어떤 데는 참 고생한다 생각도 들고 먼 나라 가고 고생하고. 예? 객기 나가고 우리도 객기 나가서 고생하는데 안 그래요? 그들이라고 해서 어디 답답함이 없겠는가. 그나마도 말이 통하는 동료가 있어 큰 위안이 된다. 안 힘들어요? 네, 안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새벽 2시. 올해는 수온이 높아 홍어 어획량이 20-30% 감소했다. 하지만 이렇게 홍어 구경이 힘들긴 처음. 이쯤 되면 허탈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배 위에 우두커니 서 있자니 밀려드는 잠 때문에 더 힘이 든다. 간만에 준하게 걸린 고기도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그런데 건지는 족족 아귀만 올라온다. 아귀는 무게로 값을 매기기 때문에 어부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생선이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홍어가 올라오자 오랜 침묵이 깨진다. 이번에도 홍어다. 실로 오랜만에 풍년호를 찾아온 연이은 홍어선이. 그나마 오늘 조업이 지금까지 중 가장 풍성한 수확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10마리가 채 안 돼 보인다. 지금 저 정도면 한 어느 정도 몇 마리 지금 대략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지금 10마리도 안 될 거예요. 10마리도 안 돼요. 고기가 작아서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아귀가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예. 아구는 많이 잡아도 네. 이건 키로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돼. 날이 밝아올수록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인데 바람이 불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서 있기조차 힘든 배 위에서 낚싯바늘 사이를 지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다행히 사고 없이 나흘째 조업이 끝이 났다. 선원들의 얼굴에선 고단함이 묻어난다. 이들이 이 힘든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먹고 살라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뱄어요.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하는 거예요. 몸에 배갖고. 자식 키우려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이 절박한 마음, 가족들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기들을 많이 잡았더라며. 영신을 못 잡고 대강어는 다른 배가 평년작은 소식이 어쩐지 더 심란하다. 날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작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려갈 거니까 좀 하다가 이제 내려가야지 뭐 별 수 없죠. 기상이 그냥 갔다가 조업하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죠. 그러면은 기름밥 같은 것도 안 떨어지죠. 그렇죠. 밤에 나와서 고기 많이 잡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는 욕심을 내려놓는 쪽을 택했다. 귀향을 결정한 것이다. 적자가 불보듯 뻔한데 넓은 바다 덕분에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다. 생활 자체가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바다에 나오면 뭐 생각나는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하죠. 귀향길 최 씨 안색이 어둡다. 그 노인네 때문에 나이가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죠.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없고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다 나오고 이렇게 바다 보면서 쉬실 때 부모님 되게 많이 나죠. 내가 잘하지를 못하니까 내 동생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내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맨날 전화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려도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 생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육지 나가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육지 나가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서글픈 마음을 누가 알까. 생계를 위해 배를 탈 수밖에 없지만 딱 한 번 뱃사람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래갖고 배를 탔기 때문에 해갖고 내가 인종을 못 봤어요. 아, 아버님. 예, 인종을 못 보고 돌아가고 한 몇 시간 만에 갔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길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원한다. 왔던 길을 돌아가는 사이 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개마저 자욱한 궂은 바다 날씨. 귀향은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어느덧 흑산도가 가까워졌다. 생기를 되찾은 중국 선원들과 달리 홍 씨는 생각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고기 많이 못 잡고 들어올 때는 어떠세요? 상태라 또 나갈 일이 또 걱정돼. 바람 자면은 또 바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닷새 전 떠나왔던 항구에 도착했다. 출항 때 기대에 부풀었던 생각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자신들이야 월급을 받아가면 그만이지만 가뜩이나 오른 기름값이며 추러 경비를 부담해야 할 선장이 더 걱정이다. 그런데 정작 선장은 담담해 보인다. 예정보다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바람 부니까 일찍 들어온 거예요. 바람 불어서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아, 댁에 가셔서? 예, 아들 보러 가야죠 이제. 무사히 애기들 이제 잘 놀고 안 아프고 그게 지금 보람 느끼죠. 다른 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경매 준비를 위해 풍년호 선원들이 다시 모였다. 한가 오나 되냐?
얼음에 재워 가져온 홍어를 가판으로 꺼내기 시작한다. 기껏해야 10마리 남지. 그야말로 최악의 수확이다. 이거 뭐 돈 100만 원에 사갔냐? 응? 한 돈 100만 원에 사갔네요. 기름값도 안 나는 거예요. 기름값도 안 나왔죠. 기름을 몇 개 뺐는데 기름값. 고기가 작아서 값도 얼마 못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아귀 찾기. 그나마 아귀들은 좀 걸려들었던 모양이다. 금세 몇 바구니 가득 찬다. 홍어잡이 어선이라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원래 배로 옮기던 걸 양이 적어 리어카로 옮긴다. 멀어지는 리어카를 보며 억울한 듯 말을 건네는 최 씨. 해마다 1등 했는데 안 됐네. 이제 시작이니까 해마다 1등 했어 입에. 잡는 거구나. 양이 적다 보니 경매는 단출하게 이루어진다. 풍년호가 잡은 홍어가 저울에 올려지는데 5kg 암컷은 최근 시가 15만 원 선. 같은 무게라도 암컷이 서너 배 비싸다. 크고 맛이 좋기 때문인데 생식기 2개가 돌출된 수컷과 쉽게 구별된다. 드디어 풍년호 고기들이 경매에 붙여지는데 알았어. 4만 원, 3마리, 4개. 야, 10에. 4만 3천 원. 50 한 번. 이거 한 마리. 뻔히 1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 그래도 혹시나 값을 제대로 안 쳐줄까 몰라서 홍 씨는 목을 빼고 쳐다본다. 하지만 돌아갈 바다가 있지 않은다. 밤에 나가면 많이 잡아야죠. 다른 배들보다 작게 잡으면 배도 아프고 이렇게 더 많이 잡아야죠. 나가면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요. 바다에 나오면은 마음이 헌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가 막힌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냥 조그만 배 하나 사갖고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에서 벌이는 사투를 기꺼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들이 마지막 홍어잡이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